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후 상식 완전히 틀렸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틀렸습니다. 외로우면 안 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이면 고립된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학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중 친밀한 관계를 3명 이하로 유지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10명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무려 21.9% 더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피상적인 관계만 있으면 우울증 발생률이 높았고, 친구가 적어도 깊은 교류가 있으면 정신 건강 지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는지 여성들의 실제 사례로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갖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대로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제야 숨 쉴 수 있어요.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로워요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 나가면 자식 자랑, 며느리 흉, 건강 자랑만 나오고 집에 오면 한숨만 나오시나요? 카톡 친구 목록을 내려보다가 문득 이 많은 사람 중에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30분 후면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 65세 여성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데요. 평생 사람 복 많다는 소리 들으며 살아오셨답니다. 어디를 가나 친구가 많고 모임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찾는 분이셨어요. 환갑 때만 해도 친구가 20명은 넘었습니다. 매주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고 생일 챙기고 경조사 다니고 모임 주선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매주 만나던 친구 모임이 있었어요. 5명이서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답니다. 자식 키우느라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 하소연하고 그렇게 30년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들 다 장성하고 60대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만나면 자식 자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 시댁에서 엄청 예뻐해. 우리 며느리는 효자야. 정말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하더라고. 박 씨는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박 씨 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딸은 이혼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민망했습니다. 한두 번은 참았습니다. 친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지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매주 똑같은 자랑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리액션 해줘야 했어요. 더 힘들었던 건 며느리 이야기였답니다. 한 친구가 있었어요. 최모 씨라고. 그 친구는 며느리 자랑이 끝이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출산 휴가 끝나고 바로 복직했는데도 집안일 다 해.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 혼자 상을 다 차려. 우리 며느리는 시부모 모시고 해외여행 갔어. 듣다 보면 박 씨는 움츠러들었답니다. 박 씨 며느리는 명절 때도 잘 안 오거든요. 아들이 명절에 혼자 와요. 며느리는 친정 간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안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머 왜? 아들이 뭐라 안 해? 이런 말이 돌아올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들어줬어요. 좋겠다 정말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오면 기분이 이상했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더 외롭고 대화를 나눴는데도 더 공허하고 웃었는데 마음은 무겁고요. 그리고 뒷말이 도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친구가 살짝 귀띔해줬답니다. 언니 조심해. 최 씨가 뒤에서 언니 며느리 이야기한다더라. 며느리가 명절에도 안 오고 시어머니 무시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답니다. 30년 친구라고 믿었는데 뒤에서 흉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박 씨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서럽게 울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자랑한 적 있나? 내가 누구 흉본 적 있나? 하면서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관계가 이상했답니다. 30년을 만났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어요. 박 씨가 남편 잃고 힘들 때 이 친구들한테 털어놨더니 그래도 보험금 받았잖아. 다행이네.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딸이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얘기했더니 그러게 누가 결혼 그렇게 쉽게 하래. 이런 말이 나왔고요. 위로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결심했답니다. 이제 그만 만나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절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락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모임 약속을 정중히 미뤘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하고요. 먼저 연락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연락이 왔어요. 언니 왜 안 나와? 우리 보기 싫어? 하면서요. 박 씨는 미안해 요즘 좀 그래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엔 아예 연락이 끊겼답니다. 30년 친구였는데 석 달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 씨는 섭섭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신기하게도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싶더랍니다. 외로움이 온 게 아니라 평온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박 씨는 지금 친구가 딱 2명 남았답니다. 한 명은 같이 먼저 혼자가 된 친구고, 한 명은 딸이 이혼한 친구예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 설명이 필요 없답니다. 요즘 어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 자랑 안 해도 되고, 며느리 자랑 안 해도 되고, 괜히 좋은 척 안 해도 됩니다. 나 요즘 외로워 죽겠어 하면 나도 그래 하고 공감해 줍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외롭지 않으려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으려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정이더라고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숙 씨 68세 여성입니다. 평생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누가 하소연하면 다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특히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김모 씨라고 40년 넘게 알고 지낸 단짝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였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냈답니다. 처음엔 남편 불평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이 씨는 들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고 다독이는 역할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자식 불평이 시작됐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딸이 시집 가서 연락도 안 해. 손주가 나만 보면 울어.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불평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며느리가 명절에 일 안 해. 며느리가 애들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이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평만 하고 여전히 받기만 했습니다. 이 씨가 힘들 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 씨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털어놨더니 그래도 넌 남편이라도 있잖아. 나는 혼자야. 이런 말이 돌아왔답니다. 치매 남편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하고 대소변 받아내야 하고 가끔은 폭력도 당하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래도 넌 남편이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답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이 씨는 그 친구를 멀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빠서라고 짧게 끊었고 만나자는 약속도 요즘 힘들어서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냈답니다. 40년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문자가 쏟아졌어요. 이 씨는 답장 안 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은 사람한테 뭘 설명하겠어요.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 하루를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지금 이 씨는 친구가 딱 한 명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인데 그분도 치매 남편을 모시고 계세요.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2달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힘들지? 힘들지.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서로 울어도 괜찮고 화내도 괜찮고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셔도 편안합니다. 이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40년 친구보다 1년 친구가 더 나을 수 있더라고요. 오래 알았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한 분 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경 씨 70세 여성입니다. 정 씨는 60대 초반까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역 모임도 빠짐없이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30년을 했습니다. 교회 자매들이 20명쯤 됐어요. 매주 수요일엔 기도 모임, 일요일엔 예배 후 식사 모임, 한 달에 한 번은 신방 모임까지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생겼습니다. 집까지 넘어갔어요. 정 씨 부부는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예전엔 권사님 하면서 존대하던 사람들이 언니 하면서 반말을 했어요. 신방 모임에서도 정 씨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요즘 힘드실 텐데 쉬세요 하면서요. 정 씨는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있을 땐 권사님이었는데 돈 없으니까 그냥 언니가 된 거예요. 정 씨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30년 함께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하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답니다. 정 씨 딸이 결혼을 했는데 예식장이 작고 초라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교회 자매들을 초대했는데 절반이 안 왔답니다. 핑계는 다양했어요. 그날 손주 봐야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한 달 후 다른 자매 딸이 결혼할 땐 거의 다 갔더랍니다. 그 예식장은 호텔이었고 화려했어요. 정 씨는 그날 깨달았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봤던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봤구나. 권사라는 직분을 봤구나. 돈을 봤구나. 정 씨는 그 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를 그냥 끊었어요. 목사님이 전화했지만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하고 끊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답니다. 30년을 매주 만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괜히 좋은 척 안 해도 되고 봉사 압박도 없고
헌금 부담도 없고 뒷말 걱정도 없고요. 지금 정씨는 혼자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복지관에서 운동하며 지냅니다.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답니다. 예전엔 20명이랑 있어도 외로웠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도 평화로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이 없어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은 나를 편하게 하나요? 나를 힘들게 하나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있습니까? 의리 때문에 만나는 건가요? 마음이 놓여서 만나는 건가요? 만나고 오면 기운이 행복하십니까? 힘들어지십니까?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20대, 30대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젊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필요했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동네 사람들도 알아야 하고 교회 성당 절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했으니까요. 자식 키우면서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 다 컸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 때입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고 비교당할 필요 없어요. 괜히 좋은 척할 필요 없는 나이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2025년 발표한 중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여성 노인의 경우 관계의 양보다 질이 정신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피상적인 관계 10명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3%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대화 그게 뭘까요? 자식 자랑, 며느리 흉, 건강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고민, 내 두려움, 내 외로움까지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나 요즘 남편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 나 요즘 혼자 사는 게 무서워. 나 가끔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면 사람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 나를 편하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누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울까봐 불안해서 안 맞는 사람도 만나고 괜히 모임도 나가고 그러다 더 지칩니다. 하지만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의존입니다. 진짜 관계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들끼리 만들어집니다. 서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예요. 외로움을 메우려고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관계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다. 60이 넘으면 이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견뎌야 하는 관계와 참아야 하는 만남 그리고 의무로 하는 약속들이 줄어들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벗은 귀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다. 친구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집안이나 돈이나 자식 잘됨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자식 잘된 친구 100명보다 진실한 친구 1명이 낫다는 거죠. 60이 넘으면 이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이제는 자식 자랑하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친구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며느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달 마음이 무거운 약속 하나를 정중히 줄여보십시오. 이번엔 좀 힘들어서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말이죠.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겁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라면 굳이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한 67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엄마 친구 모임 하나를 그만뒀는데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 인원수가 필요했던 거구나 하고요. 둘째,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먼저 연락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겁니다. 진짜 관계는 한쪽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한 달 먼저 연락 안 해보십시오. 그래도 연락 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연락 안 오면 그냥 그 관계는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정리된 겁니다. 셋째, 만나고 나서 기분을 기록해 보십시오. 노트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누구 만남. 기분 편한 피곤 후에 이렇게요. 3번 연속 피곤하거나 후회가 된다면 그 관계는 이제 놓아도 됩니다. 40년 친구라도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정 때문에 현재의 나를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이 나이에 이 정도 관계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친구가 적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요. 이건 최면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카톡 친구 100명이 있어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카톡 친구 3명밖에 없어도 힘들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다섯째, 숫자보다 느낌을 기준으로 사람을 남기십시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냐가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웃음이 나오고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자식 자랑 안 해도 되고, 며느리 자랑 안 해도 되고, 건강 자랑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요.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괜찮은 사람 10명보다 낫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옵니다. 친구가 많은데도 외롭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람들,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20명을 만나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것보다 2명을 만나면서 충만하다고 느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관계의 질 그게 전부입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많이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편해지는 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계신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공간에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적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많아서 피곤한 게 더 문제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친구 몇 명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채우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60이 넘으면 이제는 세상에 맞출 게 아니라 내게 맞춰 살 때입니다. 남들 눈치 볼 게 아니라 내 마음 챙길 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게 아니라 소중한 몇 사람에게 진짜 나로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